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0일 제주시 이도 이동 제주 무선국 수신소 건물을 임대해 만든 간이 스튜디오에서 제주에서 첫 방송 전파가 발사됩니다. 국내 11번째 지역 방송국이 탄생한 순간인데요. 전파 매체의 불모지였던 제주에 방송 문화를 꽃피우게 된 KBS 제주방송총국의 개국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열린 마음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KBS가 되겠다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오늘 제주방송총국 개국 69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KBS가 도민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도 중인 지역 방송의 실험 7시 오늘 제주. 그동안의 성과와 이의를 짚어보고 KBS에 대한 제주 도민의 가감 없는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이 개국 69주년을 맞아 화제의 영상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12월 7시 오늘 제주 시작 이후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9달 동안 SNS에서 가장 큰 화제를 끈 영상은 6월 방송한 기자가 만난 사람입니다. 화려한 이력도 학위도 없지만 삶의 터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 공항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강석호 할아버지를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란 무엇인가를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2만 8천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2위는 지난 2월 앵커 생각이 차지했습니다. 이날 원희룡 지사가 갑작스럽게 출연 거부 의사를 밝혀서 준비하던 대담이 취소됐음을 전했는데요. 백악관 출입기자 고 헬렌 토마스의 말을 패러디한 도지사란 자리는 존경하지만 도민의 심부름꾼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이 영상은 2만 7천 명 이상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밖에도 4.3 생존자들의 그림으로 제작한 4.3 특집 영상과 공권력의 민낯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5월 탐사-K 제주 해군기지 영상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애정과 질책 모두 소중히 받아들여서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KBS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을 두고 제주도와 반대 대책이 합의에 따라 KBS 주간으로 두 차례 열린 TV토론회. 특히 지난 4일 2차 토론회에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TV토론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TV토론회를 보거나 혹은 접했다는 응답은 48.6%로 나타나 도민의 절반가량이 토론회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했거나 관련 기사를 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진영을 묻는 말에는 제2공항 반대 측이 47.1%로 나타나 찬성 측보다 7.5%포인트 높았는데 토론회가 제2공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37.5%로 도움되지 못했다는 응답 46.6%보다 9.1%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항 추진에 대한 의견엔 의혹이 남아있으니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5.9%, 충분한 의혹 해소와 의견 수렴이 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5.6%로 조사됐습니다. 공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고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공론조사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단일 의견에는 찬성 69.6%, 반대 21.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23.3%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오늘 KBS 제주 9시 뉴스는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개국 69주년 특집 뉴스를 준비 중인데요. 미리 보는 특집 뉴스로 제주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진단해봤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10년의 갈등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인 강정마을. 3년 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협약위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1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내부 이견이 있을 땐 권고안도 채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대목입니다. 갈등 관리 전문가도 없는 상태고 사무국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권한 또한 단순히 이제 권고 수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한계들이 이제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수기 민주주의 조례도 유명무실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현안이었던 영리병원 문제에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를 도지사에게 권고했지만 원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라도 정책 결정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만 도민에게 남긴 선례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17억 원을 들여 만든 미래비전에도 제주형 갈등 관리 방안이 제시됐지만 활용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KBS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정의 갈등 중재 노력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에 달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정의 소통 능력 평가에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절반을 넘었고 이 또한 잘 소통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사가 어떻게 그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수기조례 같은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주민 의견 수렴들을 충분히 수렴해 나간다면 제도를 보완하거나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잘 활용하거나 이런 갈등 해결 방법 모두 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를 보이며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한림읍 감귤하우스 5,400제곱미터를 군 장병 등을 투입해 철거하고 서귀포시 서호동 4,000제곱미터의 한라봉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도 재개했습니다. 또 17일까지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 피해 신고를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해 이달 말 피해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JDC 시행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결과 인허가 절차 문제와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 등 7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조특위는 앞으로 17개 개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도민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KBS 제주방송총국이 제주 섬해 방송 전파를 쏘기 시작한 지 꼭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KBS는 그동안 지역 방송사의 맏형으로서 다양한 도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방송 사상 처음 시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7시 오늘 제주입니다. 전국 뉴스를 보내는 황금 시간대에 지역 콘텐츠만으로 채운 지역 시사 뉴스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KBS 제주 개국 69주년을 맞아 7시 오늘 제주의 실험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 지역 방송 사상 처음 시도한다. 거창하게 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도 참 궁금합니다. 외국에도 지역 방송국이 있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지역 밀착형 뭐 시사 내지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선진국에선 이 저녁 6시나 7시 때 그 황금 시간대 지역 시사 뉴스 정보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공영방송의 대표적 모델인 영국 BBC를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잉글랜드 내에서만 10여 개 지역권에서 저녁 6시 30분에서 7시까지 30분간 지역 방송을 합니다. 이 시간엔 런던에서도 런던 지역 방송을 합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수도인 런던에도 지역 이슈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프로그램 이름은 각자 다릅니다. 지역마다 별도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모두 지역 시사 뉴스 정보 종합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이런 모델을 한국 방송에 처음 적용하는 실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한국 처음이다 했는데 그동안 지역 뉴스는 아침, 저녁 이제 그 수도권 뉴스라고 하죠. 본사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3, 40분간 보내드리고 저희가 그 뒤에 5분, 10분 보내드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내드리는 게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내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인구 절반이 수도권 밖에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에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일 텐데 하지만 지역 소식이 전국 뉴스에 반영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때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역 방송 시간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층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192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송 전파를 발사한 이후 지속된 한국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민영 방송이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국민의 수신료를 예, 받는 그렇죠.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물론 이제라도 한 게 다행이기도 하고 좀 네. 아쉬운 면도 있는데 공영방송 KBS라면 어쩌면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판에서 KBS가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한국 방송의 문화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민의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이기에 지역민들의 비판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지역 방송이 활성화된 독일 공영방송 실태를 한번 보죠. 제 설명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KBS 수신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달에? 2,500원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독일에서는 17.5유로, 우리보다 얼마죠? 한 10배 가까운 23,000원 정도 됩니다. 네. 지난 한 해 총 수신료만 80억 유로, 10조 5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 수신료의 절반에 가까운 이 48%를 지역 공영방송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독일 제1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아이르데이 그리고 제2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제데프가 나눠 가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역 공영방송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 구조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한국 방송에서도 이 지방자치 정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군요. 이런 네. 문제 의식 아래 KBS 제주방송 총국에서 최초로 지역 뉴스를 이렇게 40분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말씀하시기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 제안자가 김익태 기자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네, 됐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 방송에서 뉴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과정이 어땠는지 제안자로서 좀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난해 KBS 내부에서 지역 방송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그 제주에서 이 제안한 이 7시 모델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부터 주간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제주에서 시작한 이 모델은 올해 말부터 KBS 모든 지역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모두 1일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게 지금 KBS의 현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까지 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뉴스를 만들 그 그릇, 지역 뉴스 그릇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건 이 그릇보다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맛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아무리 황금 접시를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도 거기다 인스턴트 음식을 담았다면 결국 의미가 없겠죠. 네. 제작진이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지난해 12월 20일 첫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법까지 모색하며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시청자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에 가려진 본질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만 나열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제작진이 좀 미숙합니다만 어려운 뉴스를 우리가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네네. 기자들이야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 정도 단어에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의 시사 용어 사전이란 코너를 만들어서 시청자 눈높이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뉴스라는 게 그날 발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흐름이거든요. 네. 어제 내용을 알아야 오늘 뉴스를 이해하고 내일 뉴스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친절한 뉴스라든지 사건 25시, 뉴스픽, 제주 여론 읽기 등 여러 코너에서 뉴스의 그 맥락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또 처음 시도하는 만큼 정말 달라진 점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그동안 화제의 인물이나 전문가들의 출연도 많았던 것 같고 또 특히 뜨거운 이슈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도 또 직접 들어봤잖아요. 네, 그 점도 사실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7시 오늘 제주를 제주사회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주제인 제2공항 관련해서 그동안 3차례나 토론회를 주관해서 생방송해드렸고요. 비자림로, 신앙만, 동물 테마파크 등 지역 이슈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담아냈습니다. 또 지역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당인들의 연속 대담, 그리고 지역 이슈를 놓고 짤막 토론을 갖는 시간도 마련해봤죠. 네, 하지만 이제 주장 전달만으로는 좀 이 공론의 장이라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야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팩트체크 K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탐사 K 코너를 운영해 봤는데요.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주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다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주방송총국 개국 69주년 특집으로 한국 방송 사상 처음 시도하는 7시 오늘 제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청자 참여입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참여를 위해 고팡 뉴스와 7시 소돌이 등의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KBS 제주 개국 69주년 특집으로 촬영해서 전부 하지 못했던 시청자들의 이야기들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감수나 삼촌들 어떤 저녁밥이나 먹읍디가? 고팡 소복에 조근조근 모아둔 우리 마을의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골아드리는 고팡 뉴스 시간이우다. 고팡 뉴스를 처음으로 진행했던 마을은 표선면 가시리인데요. 가시리는 4.3 당시 남제주군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마을입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뉴스 진행자와 리포터가 돼서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새가름과 종서물 등 당시의 비극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제주도 말로 하니까 정겹다 이런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보시고 너무 본인들 마을이랑 자기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육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신선해 했어요. 일단 거기가 뉴스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 소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재밌어 했고. 가시리 출신의 김묘생 할머니는 4.3 당시 전주 형무소까지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산에 갔다 온 건 폭도라고 하니까 숨기고 또 행무소에 갔다 온 것도 폭도라고 하니까 죄인 취급하니까 전 공포 속에서 살면서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둘째 딸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요. 성사는 난산리에서 연동까지 먼 거리를 온 할머니. 피곤하실 법도 하지만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앨범을 보며 당시를 회상해봅니다. 어머니가 했던 일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도 아프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 없겠지만은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빨리 조사가 빨리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아파요. 아빠 입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막 아파요. 할머니는 아직 국가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조만간 4.3 수형인 2차 재심 청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특별법이나 통과돼서 그분도 남과 같이 좀 도움이나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생각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게 살던데 우리 4.3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그 피해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거를 심어줬다는 데 대해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담았는데요. 학교 내에서 헤어샵과 피부관리샵, 카페 등을 운영하는 한국 뷰티고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여고 역시 매력 넘치는 학교였는데요. 이곳에선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한 학급 헌법인 학급 자치법정을 비롯해 사회조사 동아리인 어들의 가보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학교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전화도 오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학생들이 상당히 그 밝고 자존감이 상당히 좋게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주변에서 TV에 나온 저의 얼굴을 많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면서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애들이 학교를 고를 때에도 되게 참고가 될 것 같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학교에 대해 알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을의 활력을 위해 탄생한 이음 문방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림읍 귀덕리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간극을 문화 행사로 풀어내는 귀덕 밤마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자리라는 데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분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니까 아주 좋았구나. 아이고 이런 거 이거 아주 좋다. 이런 반응들 많았고요. 저희들끼리만의 추억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시는 소식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점점 더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진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안 그래도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곱팡뉴스와 7시 소돌이 등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들에게 KBS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어디 나가지 못하는 어른들도 와서 앉아서 보면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그거는 좋은 거죠 이게. 뭐 재미있는 곳, 숨겨진 명소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이 직접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장소나 그런 데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취업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방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짝 환들만 몇 바짝 하지 말고 내내 그렇게 방송도 좀 해주시고 좀 노력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7시 오늘 제주 7시 오늘 제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하루 맑은 하늘을 보였지만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영향을 주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부와 서부 산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차츰 빗줄기가 굵어져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루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추석 연휴인 모레 목요일에도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을 장마에 태풍이 지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침수와 축대 붕괴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오면서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해상의 짙은 안개가 곳곳에 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m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 해상에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당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며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에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국 기념일을 맞아 시청자 음악회 2019 제주도 푸른밤을 보내드리는 관계로 오늘 7시 오늘 제주는 평소보다 일찍 끝인사 드립니다. 또 오늘 밤 9시 제주 뉴스에서는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란 주제로 제주 사회의 갈등 현안과 해법을 짚어보는 특집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7시 오늘 제주, 내일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